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여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임명 반대 의견을 내놨는데요. 직접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떤 계기로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임명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되셨는지요? 네, 민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국회의원은 민심을 대변하고 그 민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 책무인데 네네.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선 다선 중진이지만 네. 저부터 앞장서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부적격 처리한 후보자가 3명입니다. 그런데 2명, 그 가운데 2명, 임혜숙 그리고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는데요. 두 분은 각각 좀 간략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 보십니까? 우선 이제 결격 사유, 여러 도덕적 논란 이런 것들이 잘 국민들한테 해명이 되지를 않았고 선뜻 그런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뿐만 아니라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려면 온전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리더십은 국민들이 민심으로부터 뒷받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악화된 민심에 의해서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장관 후보자들이라면 그분들한테 굳이 장관 직책을 맡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검증의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어떤 느끼는 여론과 문 대통령이 느끼는 여론은 좀 다른 걸까요? 글쎄요. 야당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물론 인사검증이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죠. 야당의 지적이 일리가 있으면요. 네. 대통령의 말씀은 조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충분치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의 공감을 얻기에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을 굳이 장관으로 임명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관련해서 어제 이제 비공개로 의원총회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양향자 의원님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임위 간사들은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한 걸로 알려졌고 갑롯을박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전언들이 있었는데 실제 어제 의총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도 제가 주장하는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발언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인사청문회의 간사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뜻을 모았더니 논란은 될 수 있으나 결격 사유는 없다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는데 네. 다른 상임위의 위원들이 가타부타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논의해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다. 네네. 오히려 그런 간사들의 보고를 받기 전에 전 의원들의 각자들은 현장에서의 민심을 전달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합리적 수렴을 하는 것이 네.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모든 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상임위 간사들의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고를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했다 이런 상황이었군요. 실제적으로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자유로운 네. 토론을 하는 데는 쉽지 않는 상황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말해봤자 이미 결론 났는데 더 괜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발언을 안 했던 거지요. 어제는.
의원님은 초선도 아니고 5선 중진이신데도 불구하고 좀 상황이 그랬었군요. 느끼시기. 아, 저도 뭐 네. 분위기에 이렇게 뭐 눈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쉽게 그렇게 무모하지는 또 않죠. 그래서 의원님 어제 따로 이제 반대 발언은 굳이 안 하셨고 오늘 SNS를 통해서 반대 의견을 내신 거군요. 예. 네. 아니, 어제 이제 의원총회에서 나오면서 기자들 몇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네. 그냥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 발언 뜻이 충분하게 표출이 안 돼서 오늘 아침에 그 대전에서 서울 올라오는 기회에 네. 제 생각을 정리해서 SNS에 올렸던 겁니다. 네. 그것이 어쨌든 어제 하고자 했던 얘기를 SNS에 정리해서 해놨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고 청문회는 이제 재송부를 요청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당의 일부 후보자 낙마 요구가 국정 동력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거는 국정 동력의 힘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심이 터잡아서 민심이 뒷받침해야 되는 게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비롯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민심의 지지와 그 뒷받침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건이고. 그래야 그 온전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네. 뭐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민심을 지금 대변하고 전달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받아서 민심을 받아서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 장관 임명을 하지 않든지 또는 장관 임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설득력 있는 그런 국민에 대한 호소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이제 반대 입장, 일부 후보자들에서 반대 입장이지만 어제 의총에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진 않았고 또 예를 들면 같은 당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조차 빼앗을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의견은 어떠신가요? 전재수 의원이 마음이 참 그 비단결같이 고운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너그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장관이라는 자리가 뭐 기회를 뺏고 주고 하는 개인의 그 전유물, 네. 소유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는 온전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또 지지와 신뢰를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지금 악화된 여론이 있고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하지 말라는 장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해당 후보자가 장관 직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을 민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송영길 대표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했지만 입장차는 여전히 좁히진 못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문제가 복잡하다고 생각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고 민심에 터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민심이 어떻고 민심에 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그에 충실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에게도 제안을 건의를 하고 또 대통령이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부응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또는 민주당의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민심과 괴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좀 다른 이슈를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당내에서 이 대선 경선을 좀 연기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당원당규에 그 6개월 전에 하기로 못을 박아놓고 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상당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필요 충분한지 그거는 당내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경쟁에 참여하는 각 후보자 측도
이 승복이 돼야 될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지 않는 한 그건 자꾸 재논란을 벌이는 건 소모적이다. 네.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경선 연기로. 근데 지금까지 네. 그 사유를 제시하는 걸 들어보면 뭐 코로나 위기 네. 또는 뭐 국민들 상대당과의 뭐 등등 뭐 이런 걸 말씀을 들으면 네. 그것만 가지고 과연 필요 충분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사실 이제 뭐 미스터 쓴소리 이 미스터 쓴소리를 당내에서 좀 자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세요. 문자 폭탄도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소신 행보를 이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이런 뭐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나름대로 제 의정활동, 정치활동의 핵심은 네. 더불어민주당이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유입시켜서 하나로 합리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하기 위해서는 네. 일색이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비판의 소리를 계속 대변하고 또 반영토록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결국 초재선 의원들이 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제가 명색이 이제 우선 중진이라고 하는 이만큼 그 책무감에 충실하게 제가 그 어쩌면 악역일 수 있는 역할을 네. 앞장서서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뭐 다소 고깝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여러저런 꾸지람도 하고 뭐 이런 비판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제가 감내하고 또 서로 간에 논의하고 수렴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